함수. x의 하나를 넣으면 y가 자, 어떤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변수 x가 있다고 했을 때, 변수 x가 있는데, 이 변수 x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변수 y에 뭐가 된다고 했을 때, 대응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주냐면 함수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야. 자, 오직 하나, 딱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서 자, f가 있는데 얘는 함수가 된다. 함수를 일반적으로 f라고 많이 써.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대응표를 이용해서, 대응표 또는 대응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응표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x가 있는 것과 y가 있다고 얘기했을 경우, 여기는 1, 2, 3, 4, 5가 있고, 자, a, b, c, d가 있으면,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의 값만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준다? 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함수를 좀 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걸 굳이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네. 아니야, 그냥 넘어가죠. 자, 이렇게 얘기해 주게 돼. 그래서 이 함수를 정확하게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차피 기본 개념을 예전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로의 함수가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지. 이때 변수 x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준 거야?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변수 y를 공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자, 같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전체를 보고 뭐라고 해준다? 정의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공역.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하나의 여기 5라는 값을 기준으로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D로 왔잖아. 이 D를 보고 뭐라고 할까? 이 D를 다른 말로 하면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X에 대응하는 Y의 값을 보고 뭐라고 해줘? 아니, 얘를 보고 뭐냐면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얘를 보고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함수 값들의 모임을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치역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 구분해 줘야 돼. 일단 x에 대응하는 y의 값을 치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치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치역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수값이라 얘기를 해주는데, 그 함수값들을 모여서 하나의 지퍼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해주냐면 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에 대해서 y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함수와 간단하게 기준 놓으면 1차 함수가 있을 거야. 1차 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하고 차이는 뭘까?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직선의 방정식도 배웠단 말이야. 그럼 1차 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점은 뭘까? 두 개 차이가 뭐요? 뭔 차이요? 1차 응? 1차 함수가 뭐고 직선의 방정식은 뭐요? 직선의 방정식은 값이 여러 개 나오죠. 1차 함수 여러 개 나왔어. 그렇네. x에다 오줌 하나만 나오는 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잖아. 1차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함수에서 일단 먼저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거. 기울기는 아니야. 여기 함수 자체에 설명했을 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놈이야. x. 집합 x. 이걸 보고 뭐라고 해준다 했어? 정의역. 정의를 나타내는 영역이야. 부분이야. 무엇인가 어떤 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정의가 나와야, 정의가 내려져야만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내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x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x가 있으면 그 x를 통해서 함수에 대응하는 y값이 얼마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즉 이쪽으로 거꾸로 오는 거는 절대 있을 수는 없어. x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만 가야 돼. x에 대응하는 y값을 능력이라는 거야. 자, 그럼 x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y도 존재하지 않아. 자, x가 있는데 y의 값이 없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x가 있으면 x를 통해서 y를 구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은 단순히 x와 y의 뭐냐면 관계식이야. x 그냥 등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 등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x, y에 그냥 대입해주기만 하면 돼. 그냥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함수가 되면 항상 함수는 놓으면 뭐부터 생각을 해준다? 여기 있는 x 정의역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뭘까?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를 잘 구별해줘야 돼. 서로 같은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의 3승과 y는 x란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같을 수도 있어. 자, 왜 그러냐면 그럼 말이 안 되는데? 그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좌표평면 나타난다고 했을 때 y는 x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y는 x의 3승이라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마주치는 점 몇 콤마면 1,1, 두 번째 마주치는 점 0,0, 세 번째 마주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만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절대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얘에 대해서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데 정의역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0, 1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결정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부분집합, 얘네들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결정이 돼 있다고 얘기한다면 두 개의 함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수많은 값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0하고 1이 있다. 정의역이 0하고 1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0하고 1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저 그래프는 자, 여기서 여기 점 하나하고 여기 점 하나하고 이렇게 점만 두 개가 따랑 시키는 거예요. x의 3식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정의역은 0하고 2가 딱 나와 있으니까 정의역에 대해서만 나타내줘야 돼.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정의역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점만 딸랑 찍어지는 그래프가 이렇게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어? 이 그래프도 0하고 1이니까 0하고 1에서 이렇게 점만 딸랑 찍히게 돼. 자, 어때? 두 개가 서로? 같지. 겹치지 그래프가. 그래서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딱 봐도 이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정의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0이 있으니까 F0하고 fx, gx로 본다면 F0하고 G0이 같으냐? 그 다음에 F2하고 G1이 같으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같으면 이것은 뭐냐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x에서 대응하는 y의 값이 되겠지만 함수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다? 정의역이 된다. 그래서 정의역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해서 일단 알아둬야 돼. 그래서 함수를 보면 맨 처음 뭐부터 시작하냐면 무조건 정의역부터 먼저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이 유한집합으로 되어 있느냐 무한집합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문제의 풀이하는 방법도 자체가 달라지게 돼. 알겠지? 그걸 잘 체크해주고 문제 풀어주면 돼. 사실 자,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려진 것을 그래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역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정의역에 대한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함수값들이. x좌표, y좌표에. 그래서 그 점들을 찍어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준다? 찍어놔서 뭐하는 것을 뭐냐면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의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선으로 그려지게 되겠지만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0과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점으로만 그래프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점도 그래프야. 좌표 평면의 표현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과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자,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정의역을 봤을 때, 자, 저 x라는 정의역을 기준 놨을 때, 이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표를 많이 그려주게 돼. 그 다음에 만약에 무한집합이면, 무한집합은 거의 대부분 범위가 주어지게 되거든, x의 범위가. 무한집합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이 그려지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는.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 y를 딱 가려. y를 가리면 x만 보이지. x에 대해서 대응하는 선이 하나씩만 나와 있으면 함수라고 얘기해줘. 안 나오는 선이라든가 또는 두 개 이상이 나오는 선이 존재하면 함수가 아니야. 여기는 지금 이제 1, 2, 3, 4 전부 다 선 하나만 나와 있지.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래프 일자는 함수인 건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x에 대해서 무조건 y의 값은 몇 개 존재해야 돼?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있는 x의 값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x에 대해서 y의 값이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y축과 평행의 선을 그어주는 거야. 그럼 이때 만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그래프랑 만난 점이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만 존재해야 돼. 그래서 y축과 평행의 선을 그었을 때 만난 점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준다? 함수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만나지 않는 점이라든가 또는 두 개 이상 만난 점이 존재하게 되면 이것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래프 중에 뭐가 있냐면 원이 있어. 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만나지 않고 여기서는 한 점 만나고 여기는 두 개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냥 원의 방정식, 즉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줄 뿐이야. 알겠죠? 함수에 관해서 처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학교에 이게 진짜 학원 거 등교하게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종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뭐냐면, 자, x에 x1하고 x2라는 값이 있어. 일단 얘는 x에 속하는 원소야. 즉 정의역에 들어있는 두 원소가 있을 거거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는 1대1 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1대1 함수라는 것은, 자, 얘가 성립하면 뭐도 성립해? 어떤 하나의 명제가 성립하면 그 명제에 뭐도 성립하다? 대우도 성립한다. 그래서 얘로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도 많이 나와. fx1하고 fx2가 같으면 x1하고 x2가 서로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대우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의 값이 다르면 y의 값도 뭐가 된다는 거야?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x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y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1, 2, 3, 4에 a, b, c, d, e가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 c로 왔다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2는 c로 올 수 있어? 1과 2는 x의 값이 다르지. 그럼 y 값도 반드시 달라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1이 c로 가면 2는 절대로 c로 갈 수가 없어. 다른 값으로 가야 돼. 어떤 값으로 가야 돼? 어디로? a로 보낼까? 자, a로 보냈어. 그러면 3은 a하고 c는 갈 수가 없어. 다른 걸로 가야 돼. 어디로 갈까?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는 b, d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돼. 이래야만 우리가 나타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의 값은 일단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얘가 1대1 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이해가 되지? 그럼 하나가 넘는 건 상관없어. 1대1 함수로.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을 그래프를 그렸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그렸을 경우는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y의 값이 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y의 값이 같은 게 두 개가 있어. 같은 y의 값이 있어.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자.
y가 같은 값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x의 값이 두 개가 같아야 돼. y의 값이 같은 두 개의 x의 값이 있으면 그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x축과 평행에 한번 선을 한번 가보자. 자, 일단 같은 값이 두 개가 없네. 하나만 있네. 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같은 값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x의 값들이 뭐 해져 있냐면 전부 다 같아야 돼. 같아야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x의 값들이 어떻게 돼? 전부 다 다르게 돼 있죠. 여기 있는 x의 값, 여기는 x1, 여기 있는 거 x2, 여기는 x3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전부 다 값이 달라. 근데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는 같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달라. 그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점과 같은 x의 값이 다른 곳에 존재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x축과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반드시 몇 개 존재해야 돼? 하나만 존재해야 돼. 두 개 이상이 존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대1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올라갔잖아.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주춤해서 내려오는 순간 몇 개 만나게 돼? 두 개에서 만나게 돼.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올라가면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대1 함수는 반드시 전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형태의 꼴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은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 또는 감소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그럼 그런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 1차 함수 있지? 1차 함수는 어떻게 돼? 위로 쭉 올라가거나 밑으로 쭉 내려가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1대1 함수를 봤더니 지금 현재 여기가 남아있어.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돼? 치역은 A, C, D, E가 되겠지만 공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역은 A, B, C, D, E가 돼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 틀려?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얘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자, 그런데 1대1 함수인데 플러스 뭐가 있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 자, 1대1 함수인데 얘는 지금 이제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 근데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준다? 1대1, 1대1로 대응한다.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지? x에 대해서 1, 2, 3, 4 y에 대해서 1, 2, 3, 4 있으면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오면 자,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씩 왔다는 얘기야. 치역과 공역이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고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이해가 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1대1 함수는 자, 얘를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X축과 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1대1 함수는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한 개에서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는 것이 존재하면 돼. 아까 여기서 공이 남아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그려졌다고 얘기한다면 자,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씩 만나는데 여기는 만나지 않지. 그럼 이건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은 선을 그어주면 반드시 몇 개에서 만나야 돼? X축과 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하나에서만 만나야 돼. 얘 만나지 않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돼.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구별할 수 있겠어? 단순히 얘네 둘의 차이는 뭐냐면 공역과 뭐가 되는 거야? 공역과 치역의 개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를 보면 공역의 개수가 훨씬 더 크거나 같아. 얘가 4개면 얘가 4개 이상이 돼야 돼. 3개는 안 돼. 4개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이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얘가 4개면 반드시 얘도 4개가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왜 중요합니까?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1대1 대응이 돼야만 뭐가 존재한다고 했어? 역함수가 존재하게 돼. 자, 역함수였지? 역함수는 아무 때나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역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만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역함수 부분 할 때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i라고 많이 나타내주거나 또는 ix라는 정의역에 대해서 나타내준다. 그래서 ix로도 많이 표현돼. 항등함수는 뭐냐면 f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x를 집어넣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고 항등함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대응표를 그려주게 되면 대응표를 그려서 1, 2, 3, 4가 있으면 y도 1, 2, 3, 4가 되고 자 1은 반드시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고 즉 자기 자신한테 그대로 가게 되는 거야. 얘를 보고 뭐라고 해준다? 항등함수라 했는데 항등함수를 뭐라고 많이 표현해준다? 대문자 i라고 쓴다. 알겠지? 자, 이거를 왜 그러냐면 i라는 역할을 항등함수하고 역함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fx가 y가 된 거잖아. 그래서 y는 x야. 그래서 y는 x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y는 x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자, 이게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이해가 되지? 자, 이것이 항등함수가 되고 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또 1대1 대응이 돼. 그렇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값으로 가는 항등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fx가 있는데 이 fx가 어떠한 c라는 상수의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게 돼. 즉 x가 있고 y가 있는데 여기에 1, 2, 3, 4가 있고 여기도 1, 2, 3, 4 있다. 가정을 해보자. 1이 2로 가, 2도 2로 가고 3도 2로 가고 4도 2로 가고 모든 값이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항등함수가 되고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2라는 값이 아까 여기가 지금 이제 c가 되는 거지? 이렇게 c라는 값을 통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려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함수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그 다음에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 4가지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함수도 뭐 많이 있어 종류가.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기에 보면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어. 정의역도 주어져 있고 공역도 주어져 있어.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주게 될 거야. 자, 일단은 x. 자, 이거 필수에 몇 번이니? 6번. 6번. 자, 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나오게 되고 y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y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즉, 이 안에만 생각을 해주게 돼. 이 바깥쪽은 생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또 공역의 범위도 주어져 있어. 그럼 공역의 범위도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범위 안에서만 그려지게 돼. 즉, 정역과 공역이 주어지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 직사각형 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 직사각형 밖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든 간에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창문이 있는데 여기 창문만 딱 보고 밖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1대1 대응이 들어있는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된다 했어? 전 구간이 증가하거나 또는 전 구간이 감소한다고 했었죠. 그럼 일단 전 구간이 증가하는 경우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전 구간이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해. 자, 그럼 얘는 함수일까 함수가 아닐까? 함수. 얘는 함수가 아니야. 자,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해 준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3분이었다. 그치? 자, 그러면 모든 정의역 x에 대해서 y의 값이 뭐가 된다고 했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이만큼의 x의 값은 y 값이 없어. 그리고 이만큼의 x의 값도 y 값이 있어? 발음도 안 되네. 없지. 그래서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돼.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 부분도 비어 있으면?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고 얘도 이쪽으로 나가야 돼.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증감수의 경우에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이쪽으로 쭉 나가도 쭉 나가면 된다. 그래서 쭉 나왔더니 요렇게 가버렸어. 그럼 얘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 얘는 함수 맞아. 함수가 맞는데 여기 일단 요거 지워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분을 지워야 되겠지. 그치? 자, 모든 정의역 x에 대해서 y값 전부 다 존재하게 돼. 그래프가 다 그려졌어. 근데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공역은 이만큼이야. 그런데 공역 중에 이만큼이 비어 있어. 그치?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공역이 이만큼이 치역도 이만큼이 돼야 돼. 근데 그래프상은 치역이 요만큼밖에 안 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은 지금 남아있어. 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안 돼. 그럼 이 부분이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만 돼. 자, 그럼 얘는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럼 얘도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래프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어떻게? 여기로 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뭐냐면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항상 정역과 측이 만난 그 점부터 항상 시작을 해주는 거야. 곡선이어도 마찬가지야. 이차함수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 항상 얘하고 얘를 지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일단 이것만 대각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얘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이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그래프가 2개가 그려지게 된다. 라고 쓰이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에서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 분홍색을 쓰자. 여기 있는 점 몇? 마이너스 1,0하고 1,4를 지나는 직선. 오케이? 자, 일단 직선이야. 그래서 y는 일단 as 플러스 b라고 했어. 그치?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얼마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그 다음에 a 플러스 4는 얼마? a 플러스 b는 4. 두 개로 더해주면 얼마가 돼? 2b는 4가 되는 거니까 b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a도 2가 돼야 되겠지. 네. 자,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거 노란색으로 쓴 거, 노란색으로 쓴 거는 마이너스 1,4를 지나야 되고 1,0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되고 a 플러스 b가 4가 되고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2b는 얼마? 4가 돼서 b는 2,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 b의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어? 자, 1대1 함수가 어떻게 되면 저희가 정리 어떻게 되는 건지 1대1 대응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정확히 판단해 줘야 돼. 이렇게 창문이 나오게 되면 항상 대각선이 그려진다. 왜 그렇게 대각선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꼭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여기도 보면 자 필수 7번 음. 자 f는 한계함수래. 음. 자 f 함수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야? x라고 쓸 수 있지. 근데 gx는 뭐가 되는 거야? gx는 c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아우 너무 쉬우네. 그렇지. 그럼 g3이 3이라고 했으니까 x가 뭐가 됐든 간에 gx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돼. 그래서 c가 3이야. 그치? 자 그러면 f1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지. 자기 자신이 하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g는 얼마가 돼야 돼? 전부 다 똑같은 값으로 가야 되는 거지? 3이 돼. 그래서 두 개가 더해지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간단하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자 함수의 개수는 일단 얘는 그냥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라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확정을 배우면 확정에 관련된 식으로 쓰는 것이 함수의 개수는 일반적이거든. 근데 일단 함수의 개수를 그냥 한번 잘 보도록 하자 그냥. 자 일단 정의역이 몇 개가 되는 거야? A, B, C 그 다음에 Y는 1, 2, 3이지. 자 정의역이 무슨 집합? 유한집합. 유한집합은 거의 99.9%는 대응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1, 2, 3. 자 이것이 함수가 되래. 함수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선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A로부터 선이 하나가 나와야 돼. 1, 2, 3 중에 어디로 갈 수 있어? 1, 2, 3. 아무 데나 갈 수 있지. 그럼 A가 갈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세 가지가 돼.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선이 하나 나오면 되는 거지. 1, 2, 3 중에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가도 상관없어. A가 1로 간다 했을 때 B 1로 가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세 가지가 돼. 그 다음에 C가 갈 수 있는 것은 몇 군데 갈 수 있어? 얘도 선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얘도 세 가지로 갈 수 있지.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개가 모두 27개가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이게 함수의 개수가 돼.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어떻게 될까? 자, 아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반드시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 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1부터 볼까? 1이 갈 수 있는 것은 몇 군데 갈 수 있어? 1이 갈 수 있는 것은 세 군데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그럼 3.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것은 얘는 갈 수가 없어. 3으로 갔으면. 그러면 1이 갔던 거 빼고 나머지 두 개로 가야 돼. 그 다음에 3이 갈 수 있는 것은? 그렇지. 2라고 3은 못 가고 2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총 모두 몇 가지? 6가지가 되는 거야. 예전에 2학년 때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2학년 때? TV 이런 거. 확률 뭐지? 이제 경우에서 순열 조합을 통해서 계산해 주는 게 있긴 하거든. 근데 아직은 기업과에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일단 그걸로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하고 Y가 있는데 여기도 1, 2, A, B, C, A, B, C하고 1, 2, 3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상수함수의 개수는 자,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갈 수 있어? 1이? 아니지. 세 군데 갈 수 있지. A가 갈 수 있는 거. 자. 상수함수가 세 군데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지. 이겨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 A가 어디로 가면 B, C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어?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A 첫 번째로 결정을 해줍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함수의 개수는 뭐냐면 우리가 중복순열 1대1 대응 또는 1대1하고 쓰는 순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긴 하는데 일단 그거는 제외를 하고 여기 지금 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외를 하고 일단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함수의 개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